평생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좌절하며 그들의 지시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는데요. 누구는 서울대에 합격했고 누구는 대기업에 한 방에 붙었으며 집을 사고 차를 사는 등 다양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집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룬 게 없어 자책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비교 지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비교한다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의 책 프리웨이에서는 비교를 멈추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드로우 앤드류님은 71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억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작가이자 자기개발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런 저자에게도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이 있었겠죠. 미국에서 막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자는 한 끼에 $10 정도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 갔는데 그곳은 1인당 $60짜리 고기 뷔페였고 음료값에 팁까지 내면 $100가 훌쩍 넘었어요. 이 돈이면 10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쓰렸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옷을 걸친 친구들 사이에서 저자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겐 당연한 이 생활이 저자에겐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남들에게서 눈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 뒤로 저자는 의미 없는 모임에서 비싼 밥을 먹는 대신 산에 올라가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었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대신 플리마켓이나 빈티지 숍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았어요. 또 혼자 공원과 바닷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신나게 달리며 자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차이를 느끼며 거기서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과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고민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본다면 꼭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아빠를 패배자로 낙인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자는 맞벌이 부부의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독립심을 길러주었고 형제가 없다는 결핍은 사교성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독립심과 사교성으로 해외에서 혼자 집과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 결핍이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결핍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뭐든지 도전할 수 있었고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부자 아빠라도 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동기입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성취와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결핍이 없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것입니다. 결핍이 큰 만큼 배가 고프고 그 허기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결핍을 기회로 삼으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부자 아빠가 되지 못했다고 혹은 부자 아빠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왜 늘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도리스 메르티는 자신의 책 아비투스에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을 소개합니다. 7가지 자본이란 우리가 지닌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가지의 자본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저자는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9살의 한국 어린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언어 실력이 부족한 부모님을 대신해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시장에서 식재료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 친구가 만나게 될 세상이 얼마나 넓을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와 지식을 접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빨리 버는 것을 목표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일찍 경제 자본을 쌓은 분들의 성공은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다른 자본을 함께 키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신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치고 안정적이며 일에서도 더 도전적이고 끈기가 있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지식 자본과 문화 자본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 천천히 차오르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 자본은 한 번에 확 커지고 쉽게 없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해 큰돈을 벌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본에만 집착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나 투자도 지식과 사회 자본뿐 아니라 심리 자본이 두루 갖춰져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부에 상응하는 다른 자본을 고루 기르지 못한다면 내 삶의 품격을 갖추기란 어려울 거예요. 졸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자본들을 하나씩 키워내야 합니다. 고유한 멋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아비투스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지시에 따르는 데 익숙해져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자는 22살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20대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이러한 경험에서 크게 얻은 것은 바로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또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어요. 내가 선택한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발품을 팔아 계약한 집을 나의 안식처로 만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결정하고 책임지다 보니 어려운 결정이나 큰일을 할 수 있는 배포가 생겼고 처음에 느낀 막막함도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회사에서 나와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을 때, 외주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와 믿음을 가지니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스크립티드의 저자 MJ 드마코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각본화된 삶을 살게 하는 6종류의 나팔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6종류의 나팔수란 가족과 친구, 교육, 기업, 금융, 정부, 언론입니다. 이런 나팔수들은 우리를 모범 시민으로 만들어요. 평범하고 순종적이며 의존적이고 오락에 쉽게 정신을 뺏기며 생명력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장된 미래라는 건 없어요.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모범 시민에 반해 새롭게 정의를 세우는데요. 그것은 나답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일과 삶을 즐기는 생기 넘치는 사람입니다. 평생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좌절하며 그들의 지시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묻고 답하며 직접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나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로운 인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알고 나만의 속도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